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일단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중요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크게 요약하자면 소송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고요. 네. 당했다고 해서 100% 큰일 난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내가 뭔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떤 쪽에서든 당하든 소송을 하든 크게 당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 인멸을 하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네. 지난번의 요지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은데 그랬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정리를 네, 해보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협조를 이렇게 잘 안 하시면 서로 힘들어요. 이게 네. 길어지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내용은 명예훼손법인데요. 야, 이 명예훼손법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네.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그 서브젝트를 명예훼손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명예훼손은 사실 되게 심플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좀 이렇게 되게 다층적인 면이 네네. 많은 복잡한. 법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명예훼손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명예훼손이 조지아 법상 성립을 하려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거짓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 거짓 내용을.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false인 뭔가 스테이트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와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퍼블리케이션이 돼야 된다. 네. 네, 그게 가장 심플한 설명법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네네. 네. 그렇죠. 일단 거짓인 내용을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이 돼야지 명예훼손법이 조지아 법상으로 성립을 한다. 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닌데 한국의 경우에 이게 명예훼손죄가 이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처벌을 오히려 받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미국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려면 거짓인 내용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truth is an absolute defense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말한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미국 법상 존재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UN이라든지 국제기관에서는 한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없애라고 촉구하는 상황이고요. 네. 많이 악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거의 민사법 관할이고, 네. 네, 어쨌든 사실이면은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되게 오히려 미국은- 더 심플한데.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이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구나. 네, 좀 억울해서 어딘가에 그 SNS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라던가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올렸다는 그 사실로 이제 가해자인 동시에 그러니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악용될 요지도 많고요. 실제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나라가 그리고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산 입장으로서는 네네.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네네. 법이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할 수가 없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내용, 그러니까 거짓인 내용을 제 3자에게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네. 죄가 성립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그 명예훼손법에 관련된 내용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때 제 3자에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그 퍼블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법을 모르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문이나 잡지라든지 책 그런데 뭔가 나가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네, 공개되는 네, 대중한테 공개되는 이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네, 퍼블리케이션이란 건 이제 일종의 법적 용어고요. 네, 조지아 법상은 제3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전달이 됐어요. 말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누구에 대해서 네. 그럼 퍼블리케이션이에요. 아, 말만 해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내가 뭔가 말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상대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잖아요. 네. 그 제3자한테 뭐라도 전달이 되면 어, 그건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3자한테 뭐라도 전달이 된다. 말이든 그냥 뭐 쪽지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든 뭐 그냥 이메일 이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메일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퍼블리케이션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의뢰도 하시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일상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뭐 식당을 가거나 어떤 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인터넷상의 리뷰를 솔직하게 남겼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가? 네, 어떤가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미국 법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될 점은 네, 그냥 의견 있잖아요. 오피니언. 네. 내 오피니언. 이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요. 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었어요. 근데 그게 맛이 없었어요. 그럴 그래서 수 내가 있죠. 네. 구글에 들어가서 이 식당 이거 맛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리뷰를. 그러면 그건 내 오피니언이거든요. 아, 왜냐면 나한테는 맛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피니언은 소송이 성립되지가 않고 아, 대신에 거짓을 말하는 statement of fa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statement 네네. 이런 게 있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하죠. 네네. 그러면 그런 건 예를 들면 내가 이 식당에 가서 뭘 먹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왔어요. 음식에서. 근데 사실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소송 가능하죠. 그거는 오피니언이 아니라 뭔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찝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구글에 있는 식당 리뷰라든지 뭐 별점 뭐 이런 리뷰 이런 거는 대부분은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하겠지만 네. 뭐 그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거를 거짓말로 뭐 이 식당 뭐 예를 들면 이 식당 주인이 뭐 죄를 진 죄인이다 뭐 네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거짓을 퍼뜨린다고 하면은 소송이 가능하겠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어떤 나의 그 의견, 오피니언인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정말 그 식당이나 어떤 그 가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경우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에 굉장히 이제 좀 관련이 깊
싶은 그 직종이 아마 그 유명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그렇죠. 유명인들에 네. 대해서 뭐 기사에도 그렇고 댓글이 뭐 좋은 댓글만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 댓글들을 달면은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 이것도 음. 궁금하거든요. 네, 뭐 한국은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연예인 누구가 뭐 명예훼손으로 누굴 고소했다.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네.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걸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네네. 왜냐면은 미국 법상 유명인은 이제 public figure라고 하거든요. 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private figure라고 하고요. 그 public figure는 훨씬 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지 뭐 스테이트 조지아 정부라든지 그런 기관은 명예훼손을 아예 소송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유명인이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려면 그 화자가 문제된 그 발언을 했거나 뭔가 쓰거나 했을 네. 때 이게 미국 이것도 일종의 법적 용어인데 네. 멜리스라고 하거든요. 네. MALICE 네. 멜리스. 멜리스. 네. 악의가 있었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아, 네. 네. 나쁜 의도, 악의. 나쁜 의도가 있었다. 네네. 근데 이건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나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상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제가 한참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가실 거고요. 네. 어쨌든 미국 헌법상 그 멜리스라는 악의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걸 증명을 해야 해요. 아, 이걸 어떻게 증명? 네, 그래서 그 화자가 거짓은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그 악의를 입증하려면 조지아에서는 그 화자가 거짓인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써서 제3자에게 보냈을 때 네.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그렇게 얘기했거나 네. 아니면 잘 모르는데도 레클레스하게 네.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네. 그 말을 아무렇게나 했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유명인은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 아니면 유명한 영화 배우 네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고소하기가 힘들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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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조지아 판례상 그게 이제 인정된 케이스가 있고 인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인피니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에너지 컴퍼니예요. 그거는 퍼블릭 피거가 아니라고 했었고요. 그래요? 네, 아닌가요? 왜냐면은 네. 뭐 너무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클래스 액션 그 단체 소송을 했었는데 네. 그 소송이 끝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컴퍼니는 퍼블릭 피거 그러니까 유명인이 아니다. 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전혀 유명인이 아니던 사람이 갑자기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관심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 유명인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거기 뭐 폭탄 테러범이 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실수로 폭탄 테러범이다라고 지목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그 리미티드 유즈라고 해서 그 일에 관해서는 유명인이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를 봐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요. 네, 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면 어떠한 일에 연루되어서 잠깐 15 minutes of fame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잠깐 유명해졌다. 그러면은 유명인이 되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그 화자가 문제된 발언했을 때 악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네. 증명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쉽지 않겠네요, 정말. 네, 어려워요. 되게 한국하고 어려운 굉장히 문제예요. 다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유명인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의 특정한 또 직업이 있잖아요.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악플을 달 경우에 명예훼손이 유명인보다는 좀 더 쉽게 성립할 수 있을까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이 전문직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교육 수준이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전문직 사람들 네. 아니면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발언을 한다면 네. 더 쉽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매춘을 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네. 명예훼손이 성립되고요. 사실이 아니니까. 네. 네네. 이건 다 사실이 아닌 경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의사는 의사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얘기한 경우. 네. 네. 그리고 이건 전문직은 아니지만 네. 골프장 매니저들이 이건 최근 케이스거든요. 네. 올해 트위터에 올라가서 소송을 당했던 케이스인데 골프장 매니저들이 골프장을 관리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케이스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네. 더 항소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전문직이 아니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성병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을 하면 네. 그게 defamation per se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로만 봐서도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저 사람 에이즈에 걸렸다.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직원을 잘랐는데 그 직원이 잘린 이유가 에이즈에 걸려서라고 얘기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케이스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케이스는 백화점 내부에서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례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판결을 받은 걸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명예훼손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그 리설트가 이 결과가 달라질 만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 네. 변수 중에 가장 좀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판결에 영향을 줄. 그게 이제 프리빌리지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네. 이제 조지아에서 이 사람은 명예훼손 소송 아예 당할 수 없어.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아예 정해놓은 거는 네. 어떠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케이스 예를 들면 저 같은 변호사가 네.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케이스를 아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뭔가 읍소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소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소송할 수가 없어요. 예. 네네. 하지만 뭐 법정이 아니지만 네. 비슷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뭔가 결정하면서 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의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도 그 악의를 입증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요. 네. 법정에서 한 거 이외에는 어쨌든 악의를 입증하면 성립이 되는 편이에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뭐 내가 내 회사 직원한테 그냥 회사 운영 차원에서 말한 거다. 그런 것도 가끔씩 보호받는 케이스들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명예훼손법은 특히 조지아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많이 읽어본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법이. 네, 그래서 어떤 판례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네. 봤을 땐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한 거지만 조지아 법상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조지아 법의 판례를 봤을 때 명예훼손이 맞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법이에요. 이게 정말 그 수많은 판례가 네. 있을 텐데 그 네. 판례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 경우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가 또 그 판례대로 또 나온다고 또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판례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챌린지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네. 항상 그렇거든요. 네. 그 법을 챌린지가 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나서 항소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아니면은 판사를 잘못 만났어요. 판사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놨어요. 네. 보니까 내 케이스를 읽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항소 가능합니다. 네네네. 뭐 그게 100% 이긴다 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항소를 할 수가 있는 법이고요. 그렇죠. 미국 법이 다 그래요. 네네. 이제 판례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지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미국 법은 특히 소송을 한다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법이기 때문에 네네. 네. 특히 명예훼손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복잡한 법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수많은 판례들을 접해 보신 그 변호사님과 함께 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경험이 많으신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명예훼손 이제 소송을 이제 걸려고 할 때, 네. 나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한 사람에게 먼저 그 글을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소송이 이제 가능한 건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거에도 이제 그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송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그 글을 내려달라고 서면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해당 글이 출판된 매체에다가 그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문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 글을 내리거나 아니면 해명문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보상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에 걸맞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네, 네. 네, 하지만 소송하기 전에 서면으로 그 글을 내려달라거나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제 네. 그 판가름하지는 이것도 복잡하죠. 않는 거군요. 네. 네, 반면에 이제 그 글을 내려달라고 아니면 해명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네. 그 거짓인 글을 내리거나 해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반대로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통보는 네.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상금의 어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여기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인분들은 뭐 한글도 계속 쓰시니까 한글로 쓴 글들이 좀 문제가 됐다. 이 경우에 이곳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할까?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가능해요. 가능하다. 얼마든지 네. 번역을 통해서 소송 가능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여진 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이겼고요. 네. 네. 그래서 10만 불 훨씬 넘는 금액을 우와.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 그 문제가 됐었던 서류를 다 번역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예훼손 말고도 다른 뭐 소송한테도 이제 적용 가능한 말이지만 네.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해요. 네. 법원의 통역사를 통해서 재판 진행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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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말이나 한글로 생긴 문제들도 대부분 통번역을 통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해요. 네. 네. 아니 그 소송에서 이제 이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10만 불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 이게 어떤 사례였을까 살짝 여쭤봐도 그거 될까요? 이제 전문직을 향한 네네. 공격이었고요. 네. 이제 거짓 내용이 있었어요. 네. 거짓 내용이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제 전문직들은 내가 얼마 피해를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이 피해자가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을 올렸던 그 베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만큼의 피해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이제 전문직에 관한 명예훼손, 네, 이런 거는
다른 그냥 보통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을 명예훼손했을 때보다 네. 그게 무거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또 그 심각한 그 모욕을 받을 경우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게 거짓이 아닌 이상 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욕죄라는 개념이 네.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사실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네. 그래서 소송할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에선 굉장히 힘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심하더라도 단순한 뭐 욕설을 들었다 내가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네. 이런 거는 모욕죄로 소송하기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런 심한 말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라고 하거든요. IIED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이런 개념인데 네. 이제 그게 명예훼손 얘기할 때 많이 같이 딸려오는 이제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약간 비슷한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엄연히 명예훼손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욕을 했어. 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걸 막 뭐라고 했어. 네.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거는 이제 안 되고 아마 제가 말했던 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 네네. 소송을 하셔야 될 건데 네.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소송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를 입증하기가 네. 정말 말도 못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네, 정말 까다로워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려면 이제 정신과 뭐 상담 기록이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은 걸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기분 나빠. 기분 상해돼. 네네. 이거는 명예훼손이랑은 일단은 전혀 다르고 좀 힘들어요. 네네.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나를 그렇게 욕한 사람이 어떠한 팩트를 거짓으로 적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야. 저 여자는 매춘을 해. 밤에 변호사 그만두고 밤에 몸을 팔아 저 여자가. 심한데요. 예, 그런 얘기를 네, 했다. 네. 거짓이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어려운 예. 부분이 있네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저한테 그냥 욕을 했어요. 뭐 이런 XX 이렇게 욕을 했어요. 네네. 그거는 좀 명예훼손을 하기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네. 네,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폭행한 불량배야. 자, 아닌데? 네, 네네. 불량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량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다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의견으로 칠 수가 있어요. 다만 저 사람이 나를 폭행한 불량배라고 했어요. 네. 그건 소송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단어가 폭행한이 네. 중요한 거인 거군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팩트인 것처럼 말했으니까. 폭행치사 발언은 소송이 가능하지만 네. 저 사람 불량배야. 불량한 사람이야. 이거는 그걸로는 안 된다. 좀 이건 어렵고요. 네네. 다만 저 사람이 날 폭행했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욕설이라도 뭔가 사실을 거짓으로 적시하는 발언이 있었다. 네네. 그럼 소송이 가능하지만 네. 단순한 욕설, 단순한 그냥 기분 나쁜 말 네. 이런 거는 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닌데 그 말을 굉장히 이제 심한 모욕을 받던 그 상황이 둘만 있을 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둘만 있을 때는 명예훼손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3자한테 퍼블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죠.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되지 않고 음. 둘만 있었다고 해도 뭐 녹음을 써요 그거를. 아, 그러면 나를 의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라고 네.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어. 어렵겠지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명예훼손이랑 미국은 명예훼손이 가능한 딱 그 뭔가 정해진 게 있고 네. 그거랑 좀 비슷한데 명예훼손이 아닌 것들이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명예훼손 법이 미국은 상당히 복잡하고 네.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거의 불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호사 없이 뭔가를 했을 때 이제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네.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명예훼손 이런 거는 되게 컴플렉스하고 네. 이건 아닌데 맞는데 아닌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명예훼손은 전문가를 통해서 취급하시는 게 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희 네. 뭐 일반인들이 판례를 어떻게 뭐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판례 같은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모든 네. 케이스는 이제 변호사가 판례를 다 서치를 해보고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만 네. 명예훼손은 특히 판례도 굉장히 좀 많고 정해진 것들이 좀 많고 네. 굉장히 가지가 많고 뭐 이건 이거고 이거 저건 저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법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하는 조지아의 그 법도 좀 복잡한 편이고 네. 판례들도 약간 좀 복잡한 것들이 많고 그래요. 네. 자, 미국에서 미국은 일단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나라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명예훼손법이 상당히 좀 세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일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그 표현의 자유가 앱솔루트하진 않아요. 그게 이거는 완전 무결한 성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제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했고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독립한 일단 뭔가 종교적인 자유 이런 거를 수호하는 그런 게 굉장히 셌기 때문에 네. 미국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맞아요. 네. 그런데 물론 그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보호받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얼마든 사적으로는 소송 당할 수가 있고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례를 보면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표현의 네. 자유와 잘못된 말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완전한 성역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내가 한 말이 틀렸거나 남에게 피해를 질 경우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오히려 진정한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말을 할 권리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내가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권리, 그 사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허용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은. 네. 네, 그건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우, 네. 그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네, 사실이 아닌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렇죠. 네. 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이게 되게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명예훼손의 어떤 피해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이게 1시간 안에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네.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일단 지루해지고 그쵸, 굉장히 오히려 테크니컬해져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심플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법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죠. 네. 내가 뭔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점은 네. 이게 넘버 원 프로블럼이에요. 어. 절대로 증거를 셀프 인멸하지 마세요.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네네. 그래서 절대로 문자라든지 스크린 캡처라든지 녹음본 네. 뭐 그런 거 문제될 만한 그런 명예훼손이 될 만한 발언 또는 글이 있는 증거를 함부로 지우지 마세요. 네. 네네. 이게 보기에 괴롭거든요. 보기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썼는데 본인 글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거나 이러면은 당황해가지고 바로 삭제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지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이런 게 너무 다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요새는. 네. 근데 증거가 없으면 미국은 제가 지난 달에도 말했듯이 미국은 증거 싸움이에요. 소송은. 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절대로 괴롭지만 그런 거를 함부로 지우거나 삭제하시면 소송을 하실 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네. 혹시 그런 걸 이제 지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이제 컴퓨터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은 그런 걸 살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네네. 소송을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네. 좀 지우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증거를. 정말 많고요. 네네. 있었는데 이거 다 있었는데 내가 보기 괴로워서 지웠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러면 소송한 입장에서는 소송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증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세요. 네네. 불리해지시기 때문에 네, 괴로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리고 이거는 명예훼손 말고도 다른 소송에도 적용되는 말이고요. 네. 증거를 최대한 네네. 네, 킵 해놓으셔야 돼요. 네. 네,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요. 당부하고 싶은 점이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든지 뭐 특별히 이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이게 보기가 괴로우시겠지만 그럴 때 뭔가 이제 사실이 아닌데 뭔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무조건 증거로 남기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되던지 간에. 네,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좀 긴가민가하잖아요. 일단은 캡처하세요. 일단 캡처하시고 내가 네. 소송하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네.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시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